누구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나? 스토리가 많으시죠? 재경 스토리 너무 많아서. 그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58년생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 최겸님이 하시는 공부를 25년 전에 내가 이거를 했어요.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약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세요? 일을 계속 안 하다가 너무 일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약사 의사는 좋은 게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만에 네. 요양병원에 가서 조금씩 일을 해줘요. 한 달에 4번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렇게 판매 어떻게 하고 마케팅, 수입, 수출, 허가 이런 걸 다 하게 됐어요. 원래 약사가 해야 할, 제약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다 알게 돼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것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품을 보면. 근데 저는 그 뒤에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먼저 봐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오히려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인 거죠. 그냥 그걸 알고 결혼을 하고 이제 우리 애기 아빠 이제 대전에 있어가지고 대전에 가서 약국을 딱 4년을 했어요. 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데 의사들이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 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간이 건강한 게 아니라 미련한 장기라서요. 그렇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괜찮은 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복이 제일 안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간이 회복이 제일 잘 되는 장기예요. 근데 너무 이미 그 수치를 넘어가니까 쓴 거지. 회복이 되기 불가능할 때까지 찌익 소리 안 하는 미련한 장기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통증들이 나타나요. 여기를 만지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약사하고 그때하고 약사는 좀 달랐죠. 그때는 제가 영양 공부도 하고 한약 공부도 하고 왜냐면 모르는 병들이 자꾸 오니까 내가 이제 내가 몰라요 이러면 되고 남들처럼 진통제 주면 되는데 이걸 내가 못한 거예요. 또 공부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약국을 4년 하고서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제 친구들 뭐 명동에 그때 저희 세대의 약사들은 괜찮았었어요. 지금 별로지만 명동에 뭐 빌딩 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절도 짓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절을 짓는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불교 신자니까 절을 지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그 의약 식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게 의사들 맨 처음에 이 선서 시작부터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의사들은 알아요. 근데 의료 그 마케팅, 그 다음에 식품 산업 이런 거에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그때는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다 장님인데 혼자 눈 뜨고 있는 느낌인 거죠. 얘기도 많아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여기를 신청을 할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이제는 의사들이 영양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제가 손을 띄웠어요. 이제 나 아니더라도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분야를 이렇게 알게 된 것만 하나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 박사인데 내가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해. 박사들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만 하니까. 네. 맞아요. 협사라고 하죠. 네. 자기가 여기 분야의 박사지 다른 것도 다 박사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저는 이 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쭉. 그래서 여러분들 하신 얘기들의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이건데 이건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판단을 해요. 내가 이거 음식 때문에 두통이 없어진 것 같다.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시게 돼요. 그 중에 내가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아기에 관한 아기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인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줘야 되나를 알게 돼요. 탄수화물은 우리 에너지가 우리 뇌 활동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여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시야를 넓게 보면 정답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들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누가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뭐죠 아침에 머위대 나오면 경동시장에 그날 머위대 5일시장에 머위대만이 그 말이 맞아요. 그 머위대에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어떤 재료든지 간에 그 안에 예를 들어 당근 그러면 우리 눈 생딱 내잖아요. 눈에 좋다. 그러면 그날 막 다들 당근만 먹겠죠. 눈이 좋을 정도로 당근을 먹으려면요 하루 종일 당근을 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네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네가 인기를 얻기 위한 그 비하인드의 그들의 속셈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애기 얘기할 때 이 아이의 상태를 보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정답은 없어요. 다 달라요. 얘가 지금 막 왕성하게 막 먹고 싶어서 허겁지겁 할 때는 줘야 돼요. 몸에서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다 나 쉽게 막 피자로 채우고 콜라로 채우고 치킨 사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들 막 아침 갈 때 밥을 먹고 가야 가서 뭐 뇌회전이 잘 된다 막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 애한테 싸움박질하면서 밥 먹고 가라고 먹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다 진리는 아셨잖아요. 근데 긴가민가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남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나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걸 누가 나한테 가르쳤겠어요. 저는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 내가 영양을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했었어요. 천연식품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고 그 마요네즈 만드는 법 막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었잖아요. 정보도 없는 거를 막 여기저기 책을 뒤져가지고 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아랫집에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가 생일이래요. 내가 가서 생일잔치 해줄게. 생일잔치 진짜 보통 다들 피자, 콜라, 뭐 치킨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이런 영양식으로 막 근사하게 차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가르쳐줬었어요. 거기 아랫집에 있는 애기 엄마들한테. 그렇게 이제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내가 그 하시는 마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보내놓고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도 체험은 있는 것 같다,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 그때는 단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과학을 믿지 마세요. 어제 과학이 바뀌잖아요. 이해하시죠? 근데 과학이 그렇게 말 안 했어. 의사가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런 것들 다 속아. 이제는 다 아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남동생이 폐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누나가 원장했던 건 그 원장보다 누나가 더 똑똑해?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식품으로 이렇게 해 먹고 그 다음에는 건강보조식품이 꼭 필요한 것들만 모여서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지금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그런 걸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는 참 어렸을 때 제가 쟤는 뭘 먹고 사는지 먹지도 않은데도 저렇게 뛰는 게 희한하다 맨날 그랬어요. 전 지금도 별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한 두 끼 굶어야 한 끼를 맛있게 먹어야 해서 그때는 단식 이런 말이 없었는데도 저는 저녁 먹고 나면 다음날 점심 되어야 밥이 들어가는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제가 그냥 내 체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맨날 물만 마셔요, 맨날. 물만. 그리고 어른이 돼서 맨날 커피 이렇게 마셨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체질이 저희 어머니가 허리 36이었고요. 제가 우리 엄마랑 체질이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허리 36에 살이 굉장히 많이 찌는 체질인데 전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설탕을 먹고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지만 100%에 적용 못하고 살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고요.
코로나도 걸렸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걸렸는데 우리 아들은 막 약을 먹고 끙끙 앓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약도 안 먹고 그냥 넘어가요. 감기도 안 알아요. 아픈 데도 없고요. 몸도 제가 미스 때는 허리가 23 뭐 그랬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나이가 들면서 뭐 지금도 뭐 날씬한 건 아니지만 나이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런 식생활 이렇게 살았던 축적이 오랜 시간 동안 결과란 생각이 드는 메커니즘을 게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의 열정은 또 다음 단계로 가 있긴 하지만 내 또래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58년생들 이렇게 만나면요 다들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저는 지금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식이 왜 필요하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작기 때문에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장기나 그 임산부는 많이 지금 들어와야 할 때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허리 하나 아픈 데가 없어요. 저희 친구들 뭐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에 병원에 수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의료보험 되는 게 약하거든요. 오래전부터 이게 꾸준히 몸에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지금 빨리 알으신 게 정말 잘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요. 너무 지금부터 계속 고생하거든요, 몸으로. 네, 맞아요. 지금 시대는요. 저희 어머님 세대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저희 어머님은 90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생, 육체적인 고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술은 너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식생활, 나쁜 거 아픈 상태에서 120살. 맞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로 달고 사는데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이 몸이요 정말 대단해요. 몸이 정말 대단해요. 의료보험이 죽지도 않아요. 아까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나를 잠을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내 몸에 나쁜 걸 또 먹기 때문에 네, 간에선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간이 재우는 거예요. 네네네. 4시간을 잤어요. 네. 그런 게 우리 이미 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걔가 시키는 대로 궁금하시면 맞아요. 내 간한테 물어보세요. 간아, 너 뭘 원하니? 네, 그래서 내가 내 이 나이에 젊다 이런 얘기는 내가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니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한테 이미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만나시고 이젠 병원에 갈 일 없이 아픈 게 있으면은요 일로 오세요. 병원에 가지 마시고 아니 이 집으로 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네, 환경으로 제가 그렇게 근데 아파서 한번 놀래봐야 와요. 네, 사실 맞아요. 자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제가 사회생활 23살부터 이제 저도 서울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잠 못 자고 나쁜 음식 먹고 너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 많이 고갈되는 그런 사회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사회는 여자들은 얼굴을 많이 튜닝을 하는 게 일상이고 남자들은 문신을 많이 하는. 혹시 무슨 네. 무슨 일 혹시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동대문 도매시장, 새벽시장, 새벽시장, 사입삼촌들만 말만 들어도 기가 막 빨리는 느낌이다. 저희는 밤 낮밤 12시, 바뀌는 밤 12시에 출근하고 아침 이제 문신 있다고 하길래 약간 긴장했잖아요. 아니, 거기는 그게 이제 네, 그냥 좀 디폴트 힙한 거, 값이었어요. 그게 디폴트였어요? 거기는 네. 무조건 그게 디폴트였고 그래야 좀 힙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곳에서 이제 저는 정신 승리를 되게 잘 하면서 얼굴도 안 고치고 문신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저의 이제 방법대로 거기 세상을 좀 많이 배웠죠. 대단하다. 거기서 되게 많은 인간상을 보면서 되게 많은 뭔가를 배웠어요. 저는 진짜 이게 훔쳐갈 수 없는 어떤 걸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장사꾼한테 장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정말 심각하게 많이 먹고 스트레스. 네, 그리고 남의 고민을 너무 잘 상담해줘서 이런 아이들만 저한테 와요. 그치.
소문이 나면 또 더 못 이어가.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거를 꼭 저한테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정말 저도 약간 좀 극단적인가 봐요. 그거를 이제 잘라내면서 다른 직업군으로 갔어요. 그래서 35살에 이제 그 전에는 오래 했는데 근데? 네, 35살에 이제 완전 밑바닥 일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페이보다 한 2분의 1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계속 삼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이 삼재, 평생이 삼재. 늘 삼재였거든요, 저는. 늘 삼재. 그러니까 저는 살이, 그러니까 23살 때 서울에서 있을 때는 51kg였는데, 35살에 이제 그 서울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지방에 내려왔을 때는 한 68kg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선 제가 첫 자영업을 이제 처음 했잖아요. 거기서 또 많이 소모되는 일을 계속 했거든요. 서비스직이라서. 그래서 이제 72kg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쪄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너무, 그러니까 또 일 중독이라서 일만 하고. 그래서 풀 때는 또 이제 저도 똑같이 술로. 이미 시나리오가 똑같아. 네, 가고 있어, 저도 너무 공감됐던 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술을 너무 잘 먹게 태어나가지고 못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알코올 분해 효소가 너무 많이 있었는지 술 너무 잘 먹었고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수치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리고 없던 병이 자꾸 생기고 염증 질환도 생기고 홍채염도 걸리고 뭐 홍채염이요? 네, 돌발성 난청 그것도 걸리고 네. 제가 이제 40살 되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지금 제가 42살인데 그때 결혼하면서 정말 더 주변이 클린하게 인간관계며 뭐며 다 정리가 됐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음식도 사실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돈 버는 거 아니야? 식도락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하니까 요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너무 정신승리를 잘해도 문제인 게 제가 결혼식 할 때 코로나 때였지만 제가 72kg에 결혼을 했어요. 정신승리다. 진짜 장난 아니죠. 장난 보통 아니다. 그러면 살 빼거든요. 안 뺐어요. 그냥 대신에 이제 약간 좀 간소하게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퓨전 그 한복 입고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게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인간관계 굉장히 좁은 남자랑 결혼했더니 이제 저의 그 삶이 완전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불면증이 저도 되게 심했거든요.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왜냐면 이제 밤낮이 바뀌는 일을 너무 오랫동안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결혼하고 이제 뭔가 마음이 편했는지 없어지고 그러고 사실 제가 작년 추석 때부터 이제 겸리 거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해봤어요. 영상은 제가 한 여름부터 봤던 것 같은데 추석 때 이제 72kg에서 시어머니께서 가면 굉장히 먹을 걸 많이 주시거든요. 이틀 사이에 추석 이틀 사이에 2kg가 찐 거예요. 그러니까 74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72까지 용납이 됐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반 또 넘으면 앞에 팔자 될 것 같은 거예요. 금방이지.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니야. 우리 그럼 자신 있거든. 아니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뚱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이 정도 찌면 안 찌겠지 했는데 계속 찌는 거예요. 어디까지 찔지 모르는 이게 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신 승리고 나발이고 진짜 이제는 하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74 찍고 그러니까 이제 설밀나티부터 일단 안 먹었어요. 그리고 술도 당연히 그때 안 먹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리를 해본 역사가 별로 없어서 다 비슷해. 지금 또띠아 그거 그냥 일식 하고요. 나머지 한 끼는 신랑 퇴근하면 밖에서 샤브샤브 먹고 아니면 보쌈 먹고 클린하게 잘했네요. 샤브샤브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컬리에서도 샤브샤브 시키고 꼭 그렇게 해서 좀 단순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먹고 했는데 정말 4개월 만에 10kg 빠져서 근데 저도 사실 막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져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FM으로 저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못해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위로 특집이다, 야. 위로 특집. 이래도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 단톡방에서 이거 나 살 빠졌다고 말해도 되나? 너무 미안하죠.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야. 나 진짜 뭔지 알죠, 아시죠? 알지. 이래도 되나? 뭐 이거. 진짜 4개월. 10kg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72시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게 저는 사실 23시간 이상을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것도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그럼요. 나는 그냥 여기까지고 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 4개월 만에 12kg 빠졌으니까 이게 어디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이어트 한약 먹어도 안 빠졌던 살이 그 몸무게 키로수인데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유지하고 최근에 이제 한번 술을 실컷 먹었어요, 사실. 술을 실컷 먹었는데 2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다시 각성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차 타고 아침에 온 경우고, 진짜 저는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저 ENFP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단 너무 좋아하는데, 제 관계 단절을,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어쨌든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첫 번째 제 인생의 제일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살면서 이렇게 살이 쭉 찌는 거가 어쨌든 이런 경험도 좋은 경험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5, 6, 6, 7, 7까지 갔다가 이제 6, 6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외모에 신경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도 이해가고 이 마음도 이해가고 이해 포인트가 넓어진 거지. 맞아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동대문에 있을 때 되게 이쁜 친구들이 다 제 친구들이잖아요. 그중에 저는 제일 그냥 굉장히 그냥 심플한 게 생긴 아이고 나머지는 거의 연예인 뺨친 애들이 다 제 주변의 인간관계였는데 그 친구들이 진짜 계속 수술을 하고 계속 보톡스를 맞고 옆에서 진짜 되게 오지랖한데 너 충분히 이뻐 이런 말을 제가 그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겸님이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실 때 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친구 얘기도 예전에 하셨고 되게 속상한 그 마음 있잖아요. 충분히 예쁜데 이 친구들 왜 자꾸 더 이뻐지려고 하지? 이런 것도 사실은 영상 보면서 조금 어떤 맥락에서는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이제 알리고 전파하고 친구 얘기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예전 그 친구 얘기할 때. 근데도 이렇게 어찌 보면 해 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에 저도 감사함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보다 10살 어리신 분인데 정말 대단하시다. 그 어떻게 그 암흑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을까 진짜 그것도 되게 소신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얼굴 보고 진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더 네,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저도 사실 정말 매뉴얼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찔렸지만 그래도 빠진 건 빠진 거죠. 약간 반 변칙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는 희망. 그러네요. 희망 특집이야. 네, 진짜. 희망 특집. 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진짜 그냥 얼굴 보고 하고 싶어서 네, 더 온 것도 있고 진짜 사실 너무 먹고 싶기도 했고요. 왜냐면 남이 해주는 게 정말 제일 맛있거든요. 맞아요. 대구에서 올라오시 대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진짜 이거 계란 이거는 당장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약간 용기도 얻고 네,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잘 오셨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드라마처럼 쫙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막 그 새벽 동대문시장도 막 보이고. 근데 재밌었는데 그때 진짜 건강을 다 잃었어요. 이런 제가 건선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화장을 안 하고 온 이유가 건선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막 살이 이렇게 쪄 있는 걸 제 자신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있으니까 이건 사실 40대 돼서 생겼거든요. 없던 질환이 자꾸 나이 먹으니까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내가 얘를 잘 관리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갖게 하고 이제 잘 이제 다독이면서 얘를 그걸 지표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지혈증 약을 끊어서 저한테, 그러니까 걔도 계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맞아요. 이제 고지혈증 약 처방을 받았는데 맞아요. 얘가 너무 찜찜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필 이제 여기 최면상에서 그 약에 대한 그거를 보고 너 그거를 약을 먹지 말고 한번 이 저탄고지나 이런 걸 하면서 개선을 해봐. 그런데 걔가 3개월을 딱 하고 다시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약 안 먹어도 된다고.
네, 맞아요. 그랬대요. 고지혈증 그런 건 이게 제일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네. 그래서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얘가 그 진단 받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IT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를 정보하는 거에 이제 리더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약사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약품 시스템 정보를 하는데 그때 약사님들이 아까 해준 얘기가 아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 자기네들이 절대 안 먹는 게 약. 안 먹죠. 네.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 가족한테 주지 못하는 약을 남한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든 거 양심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나마도 이제 보조제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건강보조식품 중에 이렇게 영양제나 이런 것들, 이렇게 몸에 건강을 그렇죠. 이렇게 보완해주거나 내가 음식으로 뭐 당근을 하루 종일 먹을 게 아니라면 눈에 좋아야 되는 보충해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약은 절대 먹지 마라. 그분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약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51%가 효과가 있고 49%가 독이면 인허가를 내준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니네는 51% 좀 더 효과를 보는 걸 얻기 위해서 49% 독을 먹는 거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도 사실은 약을 아예 안 먹는 주의예요. 감기 걸리면은 잘 먹고 잔다. 그러니까 저는 자면 낫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무조건 잔다 주의였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어떨 때 가끔 아플 때 하나만 먹어도 효과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약 잘 지어준다고 소문난 약국은 가지 마라. 빨리 낫는. 빨리 낫는 거는 최고조로 준다는 거예요. 네, 여기 이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효과가 안 듣는데 이걸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아플 때 그 다음 단계의 레벨의 약을 줘야 되는데 그 약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서 쉽게 약을 주고. 그러니까 그 레벨의 약을 줘버리기 때문에 금방은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이제 약을 안 먹는 사람이라서 괜찮았는데 아이들한테 제일 좋아해? 주지 말아야 되는 약 좋아해?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천식이 있어가지고 매일 먹거든요. 누가 음식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요. 현식도 알레르기 일종이거든요. 네, 맞아요. 알러지. 내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게 고혈압, 당뇨, 알러지, 피부과 약은요 먹을 게 못 돼요. 이거 오래 먹다가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제일 먼저 망가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 네 종류의 질병의 환자들이 약이면 완전히 목숨을 걸잖아요. 맹신이야.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당장 끊지를 못하게 하지만 이제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끊지 못하지만 힘들 땐 약에 의존하더라도 그렇지. 자꾸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좋은 걸 먹으려고 생각보다 나쁜 거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제일 나쁜 게 아무튼 반 이렇게 만들어져서 파는 식품은 다 먹지 말아야 돼요. 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이번에 이게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 철저히 지킨 것보다 하지 말으라는 걸 안 하는 거가 네, 그게 제일 효과. 설밀날 때는 아직 외우고 다녔으니까. 너무 인생이 금방인 게 금방이에요. 되게 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창창할 것 같지만 창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나이 때 우리 윗사람들이 우리한테 그 얘기해서 근데 명확하게 얘기해줄게. 지금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정신없이 살잖아요. 바쁘고 맞아요. 육아하고 막 쫓겨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정신이 들 때쯤 돼서 좀 쉬려고 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허무해요. 부모님이 아픈데 어떤 분은 20년, 그건 너무 어떤 분은 10년을 거의 매여서 진짜 슬프게 막 그 우울한 시절을 보내야 돼요. 네. 양쪽 네 부모님 네, 네. 더 나가실 때.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집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요양원에 뭐에 막 계속 굴려다녀가면서 지금은 요양시설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이제 마음 아프게 그렇게 또 맞아요. 생각하는 거죠. 그걸로 한 10년 세월을 보내다가 보면 그게 끝났나 싶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아프기 시작해요. 영락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프기 시작해서 자식한테 폐를 끼치는 시기가 와요. 그러다 그냥 서럽게 그럼. 죽는 게 인생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몸 버려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망가진 그 몸 고치는데 그 돈을 다 쓰고 사람들이 죽더라. 다 힘들게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내 몸, 부모님들 몸을 그렇게 지켜드리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그 돈 정말 많이 벌어도 근육 있는 이 그 연금 타는 보다 장땡이라고 했어. 우리 엄마 명언이에요. 이걸 삐처리해야 돼요? 이건 아니 이거 삐처리가 아니라 이거 자막 처리해야 돼. 자막 처리. 근육 있는 이 처음 들었어. 연금 타는
장땡이라고. 맞아요. 자기가 아무리 저금을 하고 뭐 은행으로 무슨 정기예금으로 적금을 타고 뭐 연금 타는 일을 평생을 마련해놔서 연금을 탄들 우리 엄마 말대로 집에서 근육아 류마티스 뭐 때문에 뭉치고 다니면서 활동도 안 되고 아프면서 보내는 세월은 근육이 있어서 짱짱 일어나고 이가 좋아서 짝짝 아작아작 씹어먹고 그런 년에다가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봤죠? 그분 70 넘고 80 넘으신 분들이에요. 70 넘고 80 넘은 분들하고 우리 아침마다 만나서 매일 아침에 같이 허그하고 막 거기서 같이 운동 30분 또 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 봤지? 그 연세라는 거 상상도 못하죠. 그 70 넘으신 분은 윗몸이 이렇게 100개씩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평생을 근데 이거는 늙어서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평생에 가장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면 왜 저러나 보는 사람도 안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려면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인제는 습관이 된 사람. 인제는 습관이 된 사람은 그만큼의 그 근력을 키워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리 근력이든지, 그 다음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근력이든지, 뭔가를 진득하니 앉아서 책을 보는 근력이라든지, 그거는 열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뇌도 마찬가지고 훈련으로 된다는 게 난 요새 희망이거든요. 뇌는 어쩔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을 통한 명상, 심폐기능, 전투운동.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니까, 나라고 예외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늙어서 가는 방법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외 없이 그렇다니. 아파서 병원 모여 앉아 있으면 병원 간 얘기, 약 먹는 얘기, 뭐 약 부작용 얘기 그렇게 하다가. 맞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그거를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니까. 부모님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예요. 아니면 남편 하다가 또 나. 그러다 보면 애들은 이제 점점 멀어지고 불편하고 왜냐면 아프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보면 서럽고 내가 저것들 다 뭐 줄 건데 저렇게 먹튀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있는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또 더 힘들어지고 근데 그 인생이 남 얘기처럼 들으면 정말 착각이거든요. 우리들 인생이고 여러분 인생이고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한 각성이 딱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침에 마음속 그 언니들하고 허그를 하면서 막 언니들이 제 모토라고 그러거든요. 진짜거든요. 80 넘어서 즐겁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준 운동하고 내 스트레칭 하면서 저도 진짜 허리가 진짜 그 개미허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러지 언니들 내가 허리 좀 만들어봤더니 어쩜 이렇게 종이장이 됐니? 왜냐면 그분은 나 뚱뚱할 때부터 경험으로 해서 배운 거를 가르쳐준 거니까. 뚱뚱했던 때부터 봤었고 그리고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고정적으로 하는 그 스트레칭이랑 그 운동들이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단단해지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의해 말고도 어쩌면 잠은 안 와요. 내 맘대로 못해. 수면 얘기를 해도 답답해.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되겠어. 음식도 안 돼. 왜냐면 너무 힘든 거 너무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몇 가지는 해보겠지만 이게 또 넘어야 될 산이 그러니까 근육이 키우려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운동은 쉽다 그래요. 차라리. 왜냐면 아침에 힘들어도 우리가 운동하시고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잠자야 되고 그다음에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그야말로 늙어서 너무 고생 안 하는 방법 중에 세 통로라면 어쩌면 운동이 제일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잠은 잘 자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통로를 여기로만 잡지도 말고 나는 그러면 한번 운동부터 하다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다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운동. 그러니까 접근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근데 제가 체지방만 딱 12kg가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인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12kg 빠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빠르게 걷기 하다가 저도 한번 뛰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뛰니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종아리 앞에 뼈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요. 이해해요. 저는 경험해봐서 너무 아파가지고 왜 충격이 와가지고 앞종아리가 여기가 아파 왜 여기가. 아프지? 했는데 제가 12kg 빼고 한번 뛰어봤거든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나 오늘 아침에 그랬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 그런 경험 했죠. 뛰어봤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가 통증이 얼마나 심한데요. 뚱뚱한데 뛰면 종아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앞에 뼈다 뭐. 타이어 끌고 다니다가 타이어 내려놓으니까. 얘가 아침에 뛰면서 그러더라. 언니 여기가 미국 헐리우드야. 이게 미국 영화에서 보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뛴다는 건 남들이 봤을 때 지금 내가 뛰는 저를 거지. 저거를 갈 거면 걸어도 되는데 이럴 수 그런 있어요. 정도의 속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나한테는 운동이 되고 그리고 그게 틀려요. 그거가 아픈 부위가 틀려요. 처음에 뛰고 나면 처음 며칠은 아픈 부위가 틀려요. 아, 이게 다른 운동이 되는구나를 느끼죠. 저는 오늘 사실 여기 온 게 저한테는 휴가 같은 마음으로 왔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워커홀릭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창업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 매출을 이제 한 더 많이 찍고 이제 오늘 하루는 서울 가서 이제 여기 쉴게 하고 이제 아침에 온 거거든요. 선물 주러 왔네요, 오늘. 저는 쉬는 날 없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저한테 어떤 뭔가 그쵸 뭔가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일만 너무 하는 것도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쉼표를 찍으려고 이제 이렇게 여기 온 건데 정말 너무 잘 온 것 같고 너무 네. 아유 씨는 진짜 좋은 귀한 시간 내잖아요. 네. 내왔네. 진짜 너무 잘 왔다고 제 자신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뭐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요리를 진짜 나도 한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가 아니라 돈 벌어서 맛있는 식재료를 사서 내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네, 이제 이런 생각. 어마어마하게 바뀌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제 손을 떼고 이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사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와서 보는 사람, 이렇게 댓글 올리는 사람들이 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격려, 취업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면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앞서 나가서 우리가 에린이처럼 금방금방 따라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맞아요.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더 힘들어하는. 네, 다음에 안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길은 진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 기차에 올라타고만 있으면 우리 꼴등에도 졸업은 하잖아요, 학교. 기차에 올라타고만 있으면 목적지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쳐다만 보고만 있어도 어느 순간 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분들한테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갔으면 내가 그런 마음을 응원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최기엄님 정말 너무 젊은 양반이 우리 아들보다도 나이 어려요. 네, 젊은 양반이 이렇게 해서 너무 귀해서 정말 잘 돼서 더 많은 이 지식을 확산하고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돈 주고 배우려면 엄청나요.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는 돈을 안 내고도 다른 데서 돈 내는 방법도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 윈윈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잘 모르고 어렵고. 근데 제가 제 애를 낳으면서 너무 예쁜 작은 친구를 얻게 되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에리님과 겸님께 많은 지혜를 보고 또 직접 겪고 하고 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금 더 잘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콘텐츠 잘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아이 낳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린 육아 말고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밥하는 것도 싫고 요리하는 것도 진짜 싫고 그냥 겨우 배달이나 시켜 먹으면 그만. 그리고 막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나 한번 싸 먹으면 그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초대를 계기로 정말 동영상 오래 봤지만 초대를 계기로 정말 단기간에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강하게 받게 돼서 그게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2주 동안 제가 트라이를 해봤다는 거 그리고 조금의 성공을 맛봤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기쁨이었고요.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재밌었다. 재밌었다. 또 앞으로 더 해보고 싶다. 에리님이 알려주신 요리들 하나씩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또 이 자리에서 또 더 큰 모티베이션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후속 모임이 있다면 저도 한 12kg 뺀 모습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네요. 후속 모임 있죠. 시즌2 모임 또. 저는 아니 시작할 때 이분이 6개월 뒤에 너도 인터뷰해야 돼 막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동기부여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도 또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도 또 있고 아 정말 젊은 엄마들인데 너무 현명하다. 그리고 진짜 아까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미 어나더 레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슬리길 갔을 때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저 살 빼기 전에 뚱뚱한 친구도 왔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 친구 거북이야 거북이. 길 위에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다 보내고 그래서 저녁에 해맑은 얼굴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나는 길 위에 사람을 다 봤어. 그러니까 그 길 위에 가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너 뭐 무슨 목적으로 이 길에 왔니? 왜 왔니?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어? 약간 이런 걱정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가 이 길 위에 있어서 이미 너는 용감하고 제대로 한 거다. 똑같은 저도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길 위에 타기만 하고 있어도 달릴 때 졸업하기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오늘 또 들은 말 중에 좋은 말이었고요. 엉겹결에 했지만 저는 이제 아직 저에게는 저축해 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달리기로 한 번 더 이제 모멘텀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지방을 태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 나도 이렇게 이제 뭐 아까 붕어빵 아이스크림 먹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에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얘기를 전달해주고 나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도 이쪽에다 전파된 좋은 영향력이 그쪽에 또 전파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초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 말은 최겸님도 영상에 못 담으시는 것 같아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신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항상 듣는 얘기라 싶습니다. 놀랍지도 않아? 영아, 그렇지. 항상 듣는 얘기라 놀랍지도 않아. 어우,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냥 어쩌면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초대되는 사람, 한 사람이 또 여러 사람의 사례가 돼서 똑같은 사례가 돼서 이거 길게 하다 보면 별사례 다 나오겠다. 그러면 진짜 많이 살리겠다 싶어서 아 정말 건강해서 길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걸 지어낼 수 없는 일들이 예,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사례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또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여튼 길게만 봐라. 그럼 네 사례도 나온다. 맞아요. 맞아요. 그 네, 좋은 카피네요.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을 거라는 제가 믿음이 또 있어요. 네, 다음에 또 올 거니까.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중간에 되게 영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내 이제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운동 얘기 했었는데 그 조한 교수님이랑 컨퍼런스 하면서 또 뒤쪽에 Q&A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되게 저도 딱 좋았던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운동하는 게 자기는 좀 그렇게 흥미가 없고 좀 이게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냥 교수님이 약간 하셨던 말이 누군가한테는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이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운동한다가 아니라
그냥 운동 자체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무언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운동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까 그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예님이랑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70대 80대 어머님들이 어떻게 지금 나이에 새벽 4시 다시 일어나서 또 매일 아침마다 부둥켜 안고 안 죽고 또 왔네 이러면서 맞아요. 우리 맨날 그러고 만나요. 재밌으니까 그런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 시간이 제일 재미있고 즐겁고. 근데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식단도 수면도 운동도 그렇게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에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미를 붙이기까지가 많이 걸려요. 사키형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은 요소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공부 못할 때 재미없잖아요. 영어로 치면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쳐볼게요.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ABCD가 재밌겠어요? 재미없지. 계속 그때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게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잘하는 걸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잘했을까? 아니면은 그 전은 어땠을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거죠. 자전거 페달 관성 만들듯이 어느 시점 동안은 약간 힘을 줘야지 좀 관성이 생기고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간단하잖아요. 음식, 수면, 운동.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재미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좀 해보다 보면 꾸준하게 진짜 석 달, 열흘이든 1년이든 해보다 보면 재밌어진다고. 좋아진다고. 아침에 잘 자고 났을 때 그 즐거움이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하루가 너무나도 좋다는 걸 느끼게 되고 운동도 그런 거예요. 운동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동 엄청 좋아하지만 가끔씩 한 달 동안 바빠서 운동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운동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일주일 안 가게 그렇게 돼요. 아 이게 관성이 진짜 무섭다. 근데 알아요. 난 뭘 아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일주일만 다시 가내면 또 그때부터 나는 여기 엄청 빠질 거 알거든. 그리고 내가 운동 가는 이유는 누구한테 좋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운동 갔을 때 그 시간 거 그리고 운동을 가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운동 전후의 시간도 행복한 거야.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즐거움을 모르신다면 언젠가 알게 되실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목적과 수단이 있을 때 그냥 그 자체가 어떻게 목적이 된다면 또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이 삶에서 많은 가진 걱정과 고민들이 해결될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 영락 없다. 오늘 그 말이 생각났었는데 까먹었었는데 영락 없는 거 맞아요. 다들 조심히 가시고 오늘 말씀 나누신 것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